홍준표가요. 문재인 레임덕 맞다. 하산이 맞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, 여러분, 이 홍준표가 이 문재인 하산을 얘기한 거는 신현수하고 박범계하고 이 싸우는데 이게 너무 꼬라지가 너무 웃기게 싸운다.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신현수하고 이 박범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조정 역할도 못 해주고 그냥 내가 바본가, 내가 그러니까 이게 못난이지 이런 증명밖에 못 해주고 있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홍준표 선수가 이제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?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거는 모래시계와 같다. 그래서 쫙 빠지게 돼 있다.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은 레임덕을 면할래야 면할 수가 없다. 뭐 미국처럼 이 중임제, 4년 중임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레임덕이 없을 수가 있죠. 그러나 5년이라는 건 이제 4년째 접어들으면 이거는 1년은 마지막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. 레임덕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홍준표 선수가 참 그런 점에서 홍준표 선수는 조언 능력이라든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스나이퍼 또 선동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쫙 몰아가는 이 에지테이터, 선동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해요. 그래서 이제 홍준표 선수하고 저하고 같이 정치했을 때 아주 신나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글쎄요, 제가 대변인하고 정치했을 때 저를 가장 평가를 해준 사람이 홍준표였어요.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홍준표 선수가 와갖고 이런 얘기했어요. 이 한나라당에 전효업 같은 사람이 10명만 그러다가 아니다 5명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참 과분한 칭찬도 해주긴 했는데 홍준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저와 저처럼 오해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인 거죠. 근데 홍준표가 또 재밌는 말을 한 거예요. 등산도 올라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려올 때 하산길에 사고가 난다. 그러니까 지금요, 문재인 정권에서 터지고 있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검증된 뉴스,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것만, 왜냐면은 가짜 얘기했다가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,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이 소문 같은 거, 이런 거 어떤 때는 막 여러분들한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심상치 않고, 문재인 정권에 말하자면은 이 하산, 이 레임덕은 이제까지의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합니다. 다 추악했죠. 네? 이 DJ도 오늘 박민식 의원이 터뜨렸는데 이 1800명 다 사찰해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까지 받은 거예요. 그런데도 뭐 DJ하고 노무현한테는 민간 사찰에 뭐 전례가 없었다. 이런 어디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 네. 이 신현수하고 박범계하고 검찰 인사를 하고 붙어가지고 신현수가 나는 무슨 진짜 왕따에다가 나는 오징어냐 나는 좀비냐 이래갖고 신현수가 등을 돌렸어요. 근데 여러분 이제 신현수는요 친문입니다. 친문 검사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옛날부터 문재인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이 검사 라인 중에서 친문으로 깃발 날리던 사람입니다. 국정원에서 기조실장 했어요. 신현수.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물론 이 박지원이 같은 그 영감태기 이 원장, 차장 그렇지만은 이 기조실장이 국정원에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주물릅니다. 그래서 기조실장이 엄청 센 자리예요. 근데 이 신현수가 기조실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민정수석을 했으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? 이 정권에서 최고로 이쁨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신현수가요. 이번에 친문 중에 친문인 신현수가 딱 등을 돌린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한번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? 네. 자,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. 문재인하고 뭐 뒤에 뭐 이제 떨거지들 있고요. 자, 칼라로 나온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신현수예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을 이제 신문에서 저런 식으로 이 메이킹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. 통하고 있다. 같은 칼라다. 같은 진영이다. 색깔이 같다. 그리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. 이제까지 그런 기조로 왔죠. 근데 저 기조가 지금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돼갖고 검찰 인사를 하면서 뒤틀린 거예요.
자, 왜도 틀렸을까요? 간단합니다. 문재인은 엉터리였고 신현수는 그래도 검사로서의 양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신현수가 왜 저렇게 왕따가 되느냐. 한마디로 신현수는 윤석열하고의 관계 회복. 이게 문재인도 원해서 신현수를 검사 출신으로 검사 출신들 다 내치더니 신현수를 데리고 온 거고요. 그래서 신현수는 상식선에서 하자. 상식선에서 이 추미애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윤석열한테 이성윤이는 그냥 둬라. 하지만 한동훈이라든가 몇몇 그 밑에 1, 2, 3, 4 차장은 날리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윤석열이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웬걸 그걸 알고서 이 일요일에 기습 도둑 인사를 박범계가 발표를 한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. 박범계가 신현수를 제끼고 문재인한테 직거래를 했다. 또 두 가지는 뭐냐? 문재인이가 말하자면은 백운규의 영장을 신현수가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열받아 갖고 박범계하고 자발적으로 통해가지고 패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범계가 뒤집어 쓰느냐 아니면 문재인이 말하자면은 이 자발적으로 신현수를 날렸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신현수는 어떻게 판단을 냈을까요? 번개가 문제가 아니라 제인이가 문제다.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. 자, 이제 내려주세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친문 이제 신현수가 이 청와대의 그 하극상, 청와대의 그 무능. 저는 이 우리 보수가요, 이 세월호 문제 참 징글징글하죠. 그게 이제 정치 이슈화 돼 갖고 저 그거 너무너무 싫습니다. 근데 세월호 문제 때 제가 가슴을 쳤던 건 자, 사고의 원인은 말하자면 유병헌이가 만들었지만 이 구하는 건 국가의 몫이다. 저는 이게 보수는 왜 그러냐. 보수는 유능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 보수는 유능이 덕목이에요. 유능과 도덕성까지 갖춰야 되죠. 근데 저 무능한 애들은 이 무능이라는 건요.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의 이 무능, 문재인의 무능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문재인은요 지금 박범계, 신현수도 잡아야 되는 거죠. 왜? 신현수가 등을 돌렸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? 첫째, 청와대가 권력을 위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. 이거를 이 전 세계에다가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우리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. 무슨 소리?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신현수가 와 이거 검찰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? 이러면서 등을 돌린 거죠. 두 번째는 박범계 같은 간교함과 이 권력자에서 막 저는 박범계가 그 간으로 혼자서 신현수를 왕따 시켰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 박범계는요 권력의 냄새라면은요 정말 개코예요. 그래서 박범계라는 말도 있었어요. 개코를 가져서 박범계다. 판사 때부터 그랬어요, 여러분. 그런 박범계가 이 친문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자기가 왕따를 시켰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문재인이가 백운규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. 자,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신현수가 다 본 겁니다. 문재인의 무능함과 문재인의 옹졸함과 그리고 문재인의 속을. 아, 문재인은 지금 이 검찰에서 완전히 사실상 직무가 배제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성윤이를 7월 달에 검찰총장으로 시키려고 하는구나. 포스트 윤석열이 이성윤이다?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검찰 수사권 다 주고 검찰은 아무것도 없는 핫바지에다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. 신현수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박범계한테도 실망을 하고 저것이 나를 어떻게 보고 감히 민정수석을 이렇게도 봤지만 문재인한테 아주 치가 떨렸을 겁니다. 자, 이 문재인의 무능함, 뭐 국방의 무능함, 뭐 이런 말할 수 없죠. 그냥 이렇게 이 헤엄쳐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도 건너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방장관이 막 사과를 하고 이거 옛날 같으면은요, 여러분 총리가 내각 총사퇴 할 일이에요. 진짜 그렇습니다. 근데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. 왜? 한두 명이냐고요.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.
자, 이런 문재인 자, 기가 막힌 그러면은 거죠. 이제 청와대의 무능은 이제 둘째 치고라도요. 자, 왜 신현수의 사표가 문제인가?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현수가 이제 사표를 낸다. 이러니까 뭐 김종민이가 오늘 아침에 나와갖고 그냥 뭐 잘 이렇게 마무리될 거다 이랬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. 신현수는 기본적으로 볼 때요.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고 신현수에 대한 평판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윤석열 못지않게 검찰 조직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. 왜 검사라는 건 뭐냐? 여러분 이제 일본 드라마 중에서 히어로라고요. 이 키무라 다쿠야가 나왔던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키무라 다쿠야가 이 검사로 나옵니다. 근데 너는 왜 검사를 하느냐? 이렇게 물어요. 근데 뭐라고 하냐? 검사는 약자의 편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. 검찰이 약자의 편을 이럴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기무라 타쿠야가 얘기를 합니다. 봐라. 자, 어떤 살인범이 사람을 죽였다.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억울한데 변론을 할 수가 없다. 그때 검사가 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살인범, 강간범, 추행범, 박원순이 뭐 이런 놈들을 검사가 혼내주는 거다. 그래서 검사는 약자의 편이다. 저는 바로 신현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. 또 두 번째, 신현수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신현수가 이제 한 달 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간다? 문재인이 말려도 또 청와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. 이런 거 자체 나오는 게 청와대에서는 너무너무 치욕적인 거죠. 근데도 신현수가 보따리를 싸갖고 간다.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한테 구정물 팍 껴안고 가는 겁니다. 문재인의 무능, 문재인의 그 검은 속, 검찰 장악, 그 다음에 뭐 조국이 빨리 만들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것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. 아주 엉망진창이 돼갖고 개망신을 하는 게 바로 신현수의 사표입니다. 그러니까 친문 신현수가 딱 문재인이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도 탁 사표를 날리고 간다. 신현수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. 문재인의 레임덕 신현수가 도장 빵 찍고 가는 거죠.